그러면 이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구체적으로 BYD가 실적도 떨어졌는데 이 보조금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게 BYD의 대표적인 모델 E6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BYD E6보다 다른 모델이 많이 팔리고 있긴 한데 이전까지 전기차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이 차종이 대표적인 차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0km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의 적용 보조금을 보면 18년에 5만 위안 받던 거를 19년에는 배터리 보조금이 빠지면서 2.5만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실 게 BYD가 지금은 노력을 통해서 3원계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이전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원계 배터리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지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터리 종류를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BYD가 보조금 축소로 어떤 영향을 받았냐. 아까도 약 2.5만 위안이 빠졌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기차 평균 가격이 20만 위안으로 따지면 이 중에 비용, 자동차 만드는 비용을 빼고 그리고 판관비를 제외하면 약 3.5만 위안이 남습니다. 3.5만 위안을 이익으로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5만 위안 받게 됩니다. 차량을 만들어서 남는 이익이 3.5만 위안인데 보조금이 5만 위안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런데 이게 보조금 축소 후에 판매가는 똑같고 비용이 5% 떨어지고 판관비는 같다고 가정할 경우 보조금이 약 2만 위안 하락할 경우에 예전에는 8.5만 위안의 이익을 냈는데 지금은 7.2만 위안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보조금 축소로 대당 약 1만 위안의 이익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BYD가 2018년에 24만 8천 대를 팔았습니다. 신에너지 차고요. 여기에는 PHEV와 EV 둘 다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24.8만 대. 그러면 이 중에 전기차 비중이 78%라고 가정할 경우 19.3만 대의 전기차를 팔았다는 게 됩니다. 78%의 수치가 어떻게 나왔느냐. 최근 3년간 이게 전체 신에너지 판매 그리고 PHEV 판매 이게 바로 전기차 판매입니다. 약 PHEV의 비중이 20%에서 약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비중이 약 75에서 8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중간값을 구해서 BYD도 이 정도의 전기차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전기차 보조금으로 인한 이익이 1만 위안당 3,281억 원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만 위안을 못 받게 되면 3,281억 원의 영업이익이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021년부터 보조금이 없어지는데 이 보조금이 전액 없어지고 추가적인 비용 감소를 못 이뤄낸다고 가정할 경우 3만 위안의 보조금이 없어지면 9,843억 원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18년의 영업이익을 1조 3,362억 원을 거뒀습니다. 근데 보조금이 전액 없어지게 되면 이 두 개를 합히면 약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건데 뭐 대략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리지 않았다는 게 2016년에 BYD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10억 달러 이상입니다. 약 1조 1,5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없어지게 되면 진짜 영업이익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이익이 약 8천억이 넘는 수준이었는데 보조금을 10억 달러 이상 받은 겁니다. 원래는 적자인데 이 보조금 덕택에 흑자가 된 거죠. 정말 웃기죠. 이와 같은 사례가 뭐 중국에 또 있죠. 디스플레이 업체 BOE도 사실상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 수준인데 보조금 덕분에 LCD 가격을 치킨 게임을 통해서 계속 떨어뜨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BYD가 이 모든 영업이익이 보조금으로 인한 영업이익이라고 가정하면 도대체 영업이익을 거두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거둬야 되고 어느 정도의 차량을 팔아야 되느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와 계산을 했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순수 전기차 업체이기 때문에 진짜 돈을 버는 업체는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8년 BYD의 매출액 21.6조 원 중에 전기차 매출이 약 5조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BYD가 평균적으로 전기차를 대당 얼마에 팔았냐? 2,626만 원에 팔았다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물론 가정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3분기에 9.7만 대의 전기차를 팔고 7.4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원래 이전에 테슬라가 이 정도의 의미 있는 영업이익을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테슬라의 평균 ASP, 그러니까 대당 판매 가격은 7,628만 원이 나옵니다. BYD가 대당 2,600만 원에 팔았는데 테슬라는 7,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테슬라가 분기에 약 10만 대 정도를 파는데 BYD는 분기에 5만 대 정도를 팝니다. 판매 대수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가 이 정도를 팔아서 영업이익 3천억 원을 거두니까 적어도 최소한 테슬라와 BYD의 비용 구조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테슬라만큼 전기차를 팔려면 지금의 2배를 팔아야 되고요. 분기로는 5만 대니까. 그리고 대당 가격을 3배 정도는 높여서 받아야 됩니다. 판매량 2배에 그리고 대당 가격을 3배 높여서 팔면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도 없어지고 테슬라가 상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테슬라 모델 3를 중국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도 올해부터 대량 생산 모델인 ID3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CATL과 BYD가 독점하던 시장이 아닌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이 정도 판매가 가능할까? BYD의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인산철 배터리 때문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LFP가 인산철 배터리고 그리고 NCM과 NCA가 바로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요 두 가지는 파나소닉 그리고 국내 SK, 삼성, LG 모두가 이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고 중국 업체만 LFP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시면 아까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 때 에너지 밀도를 따진다고 했는데 리튬 인산철 요 LFP인데 요거는 에너지 밀도가 제일 낮습니다. 우리나라 SK와 LG가 쓰는 파우치와 그리고 테슬라가 쓰고 있는 소형 원통형이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각형은 CATL과 삼성 SDI가 쓰고 있는 배터리 모델입니다.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테슬라와 LG화학도 에너지 밀도에서 거의 한계치에 왔는데 지금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 BYD는 그냥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워낙 낮은 배터리 모델을 쓰고 있어서 이 모델로는 더 이상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파우치형보다 2분의 1 이하로 낮은 이 배터리를 쓰느냐? 이 배터리는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성이 다른 배터리에 비해서 낮습니다. 한 번씩 테슬라의 배터리 폭발 소식이 들리곤 하죠. 그런데 LFP는 가격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폭발 위험성도 낮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 정부에서 배터리 보조금을 주고 있고 어느 정도 400km까지는 LFP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폭발 위험성도 낮아서 중국 정부한테 뭐 괜히 시비 걸릴 일도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과거에 이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쓰고도 충분히 가능했던 겁니다. LFP 배터리는 중국 업체를 빼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배터리 모델이 NCM으로 넘어옵니다. NCA도 테슬라가 많이 쓰면서 비중이 높아졌었는데 다른 업체들은 쓰지 않으면서 이 NCA도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질 전망입니다. LFP는 진짜 중국 업체 빼고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21년부터 중국 정부가 배터리 보조금을 전면 폐지합니다. 완전한 경쟁 시장으로 가는 거죠. BYD와 CATL 같은 자국 업체들의 기술력 확보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국 업체, 외산 업체 들을 차별해 왔는데 그러면 정말 이 기간 동안 중국 업체들이 실제 배터리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LFP 배터리를 쓴다는 BYD의 사례를 들었었는데 이것 말고도 실제 그러면 LFP 배터리 말고 실제 3원계 NCM이나 NCA 기술을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1위 업체인 CATL 이외에 완성차 업체들과 의미 있는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CATL은 여기서 보시면 완성차 업체고 여기가 배터리 업체인데 LG화학은 테슬라는 이제 중국 상해 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도요타와 혼다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공급 계약을 따낸 업체가 바로 CATL입니다. CATL 역시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고 볼보와 제규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력이 좋다는 삼성과 SK보다 더 많은 완성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중국 내에서 전기차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 보조금을 받는 CATL과 어쩔 수 없이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CATL은 독일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그리고 BMW와 9조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중국 내에서 전기차를 팔려고 CATL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면 BMW가 9조 원대의 공급 계약을 맺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갈 자동차에 대해서는 CATL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독일 현지에도 CATL이 배터리 공장을 짓지 않았을 건데, 최소한 CATL의 기술력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CATL을 제외하고는 업계 2위인 BYD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중국 이외의 유럽과 미국 같은 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BYD가 주행거리 600km 배터리를 3월부터 양산을 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리튬 인산철, 이게 LFP인데 아직도 LFP 배터리를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LFP 제품 블레이드 배터리, LFP를 기반으로 한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신형 배터리 같습니다. 이 배터리를 3월부터 양산을 하고 6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BYD는 배터리 핵심 기술 중 하나로서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을 통해서 안전성 문제와 그리고 에너지 밀도의 개선을 이뤘다고 합니다. 600km를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양산차 중에서 주행거리 넘버원은 테슬라 모델 S입니다. 거의 500km를 달릴 수 있는데 테슬라 모델 S보다 약 20% 정도 더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LFP 배터리로 600km를 달릴 수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BYD가 진짜 이제 전기차 경쟁에서 어느 정도 앞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완성차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없는데, 과연 이 뉴스를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